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박경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3월 9일 있었던 기자회견에 이어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아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산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어제 아산시의회는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교육 지원 예산의 집행을 아산시가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산시정의 책임자로서 저는 시의회의 이런 입장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경비 관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시의회에서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의원님들이 지난 15일간 천막 농성을 함께하며 저에게 제시한 뜻은 분명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비록 어제 시의회가 시집행부와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만 그 말이 시의회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의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의 토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아산시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아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저와 부시장, 김희영 의장과 이기혜 부의장이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때 김희영 의장님은 그 자리에서 협의의 여지도 주지 않고 조정안을 보지 않겠다 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진지하게 조정안을 준비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시의회가 가진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합니다. 또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9일 기자회견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3월 13일 공문으로 충남교육청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정식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그 대신에 아산의 학교 현장에는 교육지원 예산 조정사항의 전체 모습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삭감된 부분만 표로 만들어서 마치 아산시가 교육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자료를 만들어서 각급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무슨 대개한 일입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육활동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특정 세력 뒤에 숨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선동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땅히 충남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며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의 보조기관인 아산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주관기관인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조정한 교육지원 사업들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교육청 본연의 사무입니다. 교육청이 무책임함을 넘어서 교육 주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산시의 지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교육지원사업 검토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에 기반교육 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돈으로 적절한 교육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아산시는 현재 충남 15개 시군에서 채무 규모가 1382억 원으로 1위입니다. 인구가 우리 2배가 되는 천안시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이자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교육청은 조 단위의 돈을 기금으로 묶어두고 있으면서 돈이 모자라 고금리의 빚까지 얻어쓰는 아산시에게 법적 의무도 없는 돈까지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산시는 재정운용 자율성의 척도인 재정 자주도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5위로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산시는 1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고 연간 예산 5조 원을 사용하는 교육청에 그동안 법적 의무 없이 아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교육경비의 일부 조정만 요청했던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국비고가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 아산시는 큰 부채를 지고 고금리 시대의 높은 이자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에 자기 부담을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제 그런 교육청의 본연의 사무인 교육청 연계사업을 아산시가 조정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교육청과 아무런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조정을 통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격을 좁히고자 서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월 6일 저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만나서 사업 하나하나를 두고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청 연계사업 중 시가 사업 주체인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기관 운영비에 해당되어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산시가 50%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임의사항입니다. 물론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시가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육청 재정은 넘쳐나고 비재정은 어려운 상황에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육청과 아산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던 통합환경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은 아산시가 시비로 부담하던 부분만 일부 조정하여 주관 사업자인 교육청이 좀 더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산시는 이 4개 사업에는 이미 교육청의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스스로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산시는 보조력 사업자로서 이 사업들의 약간의 보조금만 지원해왔을 뿐입니다. 그 사업을 중단하도록 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이 사업들을 중단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는 어디까지나 주관기관인 충남교육청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고 선택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일부 보조금이 빠지더라도 주관사업자인 교육청 자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을 편성해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의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청이 자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감의 존재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셋째, 아산시는 교육청 주관 사업이면서도 교육청 예산은 없이 시비 100%로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지원 사업, 특수교육대상 방과후 지원 사업은 우리 아산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비를 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예산만 대주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은 그대로 두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산시는 아산시가 맡은 책임과 역할은 확실히 합니다. 넷째, 고위기 학생 원스톱 정서 지원 사업은 시비와 교육청 예산이 함께 들어가는데 아산교육청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서 특별히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청 연계 사업은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2월 6일 저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조율한 것입니다. 게다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조율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자기 주관 사업인 이 사업들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은 정말 이 사업들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혹은 이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아산시 사업 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교육청은 오히려 학부모, 학생들에게 마치 아산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할 시간에 조정된 사업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조치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김지철 교육감은 신문으로 일관하지 말고 그 여부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교육청 고유의 사무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산시가 왈가왈부 또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동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청 연계 사업이 아니라 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 소재 20개 중학교 중에서 동남중학교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8명의 학생을 위해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무려 1억 7,522만 2천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1인당 연간 460만 원 지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학교의 1인당 방과후 지원 사업은 8만 7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이런 사업을 저에게 집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지역에 가도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많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학교마다 이런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산의 대다수 학생들이 방과 돌봄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 학교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을 아산시장에게 올해만은 집행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형평성 있게 고르게 써야 할 시장의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남중을 포함하여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금포중 등 예의각 지역 소멸되어가는 소규모 학교에 3천만 원씩을 고르게 지원하는 방학중 특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학부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육이 파행되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김지철 교육감은 주간 업무 보고에 속상해서 단체장들이 교육 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에게 유포되는 개의 문건에서도 결국 피해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위협적인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적인 말을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섬뜩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육감이 말하는 그 학생, 피해를 본다는 그 학생과 그 부모는 누구입니까? 기득권자들이 전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남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 교육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교육청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은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를 겁박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은 학생들의 본질적인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자기 책임을 아산시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을 조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교육청의 그런 노력을 저도 지지하고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와 협의해서 시비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10수년 동안 교육청의 기획 아래 관행적으로 특정 세력,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하도록 해온 이런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혜택을 고르게 주기 위한 교육사업의 구조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특정 세력, 특정 집단, 기존의 교육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보던 집단이 교육경비 조정을 빌미로 하여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전체 학생, 전체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을 소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껏 교육 수혜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다수 학생, 학부모의 이익을 확대해 주는 것이 진정한 큰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과 형평의 원칙이 교육사업 전반에도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을 눈감아주는 시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아산시는 그동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왔던 재정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분야에 쓸 것이 아닙니다. 교육 분야에 그대로 쓸 것입니다. 다만 시가 직접 주관하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예술과 스포츠 분야 활동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아산형 미래 교육 모델을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시군이 빚을 얻어가면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교육청이 학생 교육의 책임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돈을 그저 쌓아두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조언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저는 교육 지원 경비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소상하게 그 배경과 진행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재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정한 교육사업은 국비 부담 원칙과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우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를 바르고 고르게 쓰고자 하는 아산시의 고육지책입니다. 이것을 오도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결정과 시행을 믿고 평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득권에 연연하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아산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산시 의회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산시를 믿고 평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산신문 지우석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그 성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청 연계 사업에 시가 주관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제가 성남중학교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게 여가부에 성남중학교가 자발적으로 여가부에 이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따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교육경비는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를 받는 사업이었었는데 시비가 끊기는 바람에 국비도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시가 주관한 사업이다. 이런 건 좀 모순 아닌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말씀하실 때 항상 특정 세력을 언급하셨는데 특정 세력이 과연 누군지 어떤 문건에 돌고 있는지 그거를 이 자리에서 증거 자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당연히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 아산시에 매칭 펀드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어떠한 돈이라도 내려올 때 우리 아산시에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 사업이 적절한지, 형평성에 맞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행력을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여기서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가부에 지원이 있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말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시와 여가부의 사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국비나 도비가 붙여질 수 있지만 붙여지는 사업의 시행 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여가부에서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로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사업의 수혜를 보는 사람 38명의 수혜보다 저는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그 사업에 수십 개 사업이 세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단 한 개 프로그램, 단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사업이라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 눈에 밟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을 두고 특정 학교에 전체 몰입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특정 세력은 어느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상투데이인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 대학에 지급하는 교육 예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행복교육기구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앞으로 대학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적 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거면 이 사안이 대학교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교육이 성명서 같은 경우에 교육에 지금 다섯 당이 시작하고 같은 당인데 지금 말 그대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신 거라 지금 당내에서 의견적이 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첫 번째가 대학이 지원된 예, 교육 예. 예산도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그 교육은 초중고 이제 기본 교육하고 대학 교육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초중고 이제 교육입니다. 대학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대학 재정 지원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고 천명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재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국세 20.79%로 각 교육청에 지원하는 이 정률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대학 지원과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대학 재정 지원이 국가에서도 지원되고 또 도와 시의 일정한 역할 부분이 정립이 된다면 저는 그에 따라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도 17명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막에서 집회를 하고 했던 것도 시의회의 그런 의결 과정을 존중해 달라는 한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한 본질적 내용에 대한 의견들은 각기 다르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굿타임의 이강부인데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 20개 중학교 중에서 5개 학교 지명하셨어요. 나머지 15개 학교 학생들은 그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에서 제외된 것 아닌가, 소외된 것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송남중학교를 보면서 송남중학교가 방과 후 종합 프로그램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면 지역의 학교 중에서 소멸 위기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전체 20개 학교지만 소멸 위기에 있는 면 지역의 다른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장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에 거기는 제의를 하고 도고, 영인, 인주, 둔포중학교는 지금 소멸 위기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송남중학교와 함께 송남중학교를 빼는 게 아니라 송남중학교를 포함해서 5개 학교에 고르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시내권에 있어서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이라면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신다면은 학생 100개인한테 들어가는 모든 혜택이 아산시 시민의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가야지 시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데 네. 지금은 몇 단위는 아산 시민이고 그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평양 시민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평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별 목적에 따른 목적 대상 중에서 고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적 형평입니다. 20개 학교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형평이 아닙니다. 각 학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사업 방과 지원 프로그램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소멸되는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고르게 준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지금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20개 학교 하면 20개 학교, 또 7개 고등학교, 7개 고등학교 똑같이 주는 것들은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복 지원이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대상 학교를 고르게 똑같이 줍니다. 키가 큰 사람에게는 조금만 받침돌이 있어도 되지만 키 작은 사람에게는 큰 받침돌이 있어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형평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은 그야말로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중국방송의 김자숙 기자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제 저번에 조정안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조정안은 좀 어떤 그렇게 좀 얘기를 마련을 하셨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추후에 이제 조정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당위성은 뭐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제 학부모들 사업 대상자 같은 경우 이제 그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이제 공감대 형성이 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이제 공감대 형성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이렇게 좀 시행하는 부분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어떤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와 저의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결례가 된다. 저는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공감대라는 것을 어떤 공감대인가를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조정되는 그런 사업들은 조정이 되고 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수혜 범위를 줄인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이 사업은 제 사업이 아닙니다. 아산시 의무 사업이 아닙니다. 충남교육청이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제가 일부 10%, 15% 뺐던 그 부분을 채워놓고 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교육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산시가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 책임이기 때문에 사업은 중단 없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당한 겁니까? 교육감의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스스로 나서서 제 사업인데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 예산으로 먼저 다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하반기 추경으로 세워서 채워내야 할 부분이다. 그럼 사업 시기와 조정 방법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아산시로 떠넘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이 사업 수혜를 받던 분들에게 교육청이 그렇게 조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한 것을 빌미로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사업 중단의 책임을 우리 아산시에게 전가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부 주민들의 조정되는 부분을 조정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충남교육청이 메꿔놓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참에 누가 혜택을 보는가를 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살펴보고 오로지 우리 학교만 내 자식만 지원받은 거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는 이런 사업들을 갈망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사업들을 받고 싶어서 하는 학생, 학부모는 없을까, 이렇게 넓게 생각해 달라고 저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책임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감이 그걸 시행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교육감이 반드시 저는 메꿔 주시리라고 보고 자기 책임인데 자기 책임을 방기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께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우리 학생 전체를 위해서 학부모 전체를 위해서 고르게 생각을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아까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뭐 잘못 좀 오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앙 재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비로 지원되는 대학교 예산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네. 예. 그 하나 같은 경우에도 예. 한계대학교에 간 게 작년 말에도 1억 9천이 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교육 예산인데 국비 말고 시비로 들어가는 거에서 이거는 지원하고 이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앞으로 대학교까지 적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네. 좋은 말씀이고요. 대학교까지도 당연히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앞으로 향후 대학 재정의 전체적인 구조 개편에 따른 거는 아직 결정내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그냥 아산시에서 선택하는 거는 당연히 공정과 형평의 가치는 저의 모든 시정 운영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할 거고요. 다만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됐던 거 역대 지원된 내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학교가 열정적으로 공모 사업을 따오거나 또는 그러한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대학이 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여질 때는 특혜 사업으로서 보여지지만 다른 학교는 하나도 응모하지 않은 사업이고 특정 학교만 응모해서 따왔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겁니다. 다만 고르게 지원할 수도 있는 지원 대상이 다 될 수 있는 것조차도 특정 대학에 지원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직 제가 이거를 시행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대학에 지원되는 부분을 몇 년치를 지금 제가 우리 초중고 교육만 살펴보기에도 벅차서 아직 대학 지원되는 것은 세심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성남중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성남중이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확인했어요. 그거는 그 송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교직원들이 다 제안서를 만들어서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송남중학교에 관심을 왜 이렇게 많이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남중학교는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사업을 따오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기자를 모아놓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배우 세력이 누구다 우리 보러 밝혀내라 이런 거는 취재진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걸 말씀드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기자님들이 해야 될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송남중학교 사업은 아산시가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관 사업입니다. 국비가 나오든 도비가 나오든 우리 아산시가 하고자 하면 하고 하지 않고자 하면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말씀은 송남중학교에서만 이게 돌봄 제공할 게 다른 학교에서도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유독이 나눠 가져야 할 금액을 송남중학교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방과 후 지원 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아주 한 20여 가지가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송남중 사업은 종합선물센터입니다. 종합선물센터. 그럼 계획됐던 집단도 있다는 얘기네. 거기 끼어 있다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관계하지 않고요. 그 부분을 모르겠고 어쨌든 내용적으로 종합선물센터를 한 학교에 38명의 학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한 학생당 무려 460만 원의 수혜를 준다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님, 더덕대 김경근 기자입니다. 시장님? 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더덕대 김경근 기자입니다. 이게 자꾸 성남중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긴 한데 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결국은 여가부하고 지자체의 공동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학교에만 이렇게 특정돼가지고서 집중되고 종합선물 세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전체를 지금 구성하고 계시는 건지? 아닙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학교에 이렇게 몇 억씩 다 주면 제일 정말 환상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5천만 원을 붙이면 우리가 5천만 원 붙여야 됩니다. 10개 학교를 주려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 선물 세트형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예가 되면 모든 학교를 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게 형평성의 언어를 알면서 올해만이라도 해달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아는 순간 우리는 교정해야 합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그 세부 사업 중에서 여러 학교에 고르게 펼칠 수 있는 세부 사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학교에게 고르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사업의 예시를 든 건데 유독 여러분들께서 성남 중에 문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